자, 여러분 이 작품은 운영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운영전은 사실 고등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배웠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죠. 자, 일단 우리가 운영전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운영전은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 액자식 구성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자, 우리 친구들이 액자를 보면요, 이렇게 프레임이 있고요. 그 안에 사진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소설에서도 이렇게 바깥의 이야기, 외화라고 하고요. 안의 이야기, 내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가 액자처럼 들어있는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운영전은요,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해요. 몽유롭게 소설, 즉 뭐냐, 이 안에 내화가요, 꿈의 이야기예요. 꿈몽자죠. 그래서 꿈 이야기고 바깥은 이제 꿈을 꾸게 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유영이라는 사람이 외화에서 술에 취해서 잠에 들어서요, 꿈에서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듣고 싶은데, 그쵸? 자, 사랑 이야기 듣게 되고요. 그래서 이 꿈 내용이 바로 뭐다?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영이라는 인물은 외화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바깥으로 전달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은요, 이 유영이 깨어나고 나서 그거를 약간 기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좀 보유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영전은요, 여러분, 신분적 한계에 맞닥뜨린 운영의 이야기가 드러나요. 자, 근데 이 신분적 한계라는 게 뭐냐? 우리 친구들 신분적 한계 하면 보통 천한 신분과 귀한 신분 둘이 사랑을 나눠 뭐 춘향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분적 한계는 궁녀라는 신분이에요. 즉, 운영이가 궁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궁녀는요, 잠재적 왕의 여자예요. 한마디로 이 운영은 왕의 여자로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김진사와 사랑에 빠져서 슬픈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전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뭐냐? 이 운영이와 김진사의 사랑이 이제 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의 궁녀거든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이제 그 운영을 이제 취조하고 네가 왜 그랬냐라고 혼내는 과정에서 운영의 친구들인 궁녀들이 운영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난 친구가 연애하다가 이런 나쁜 일 생기면은 아유 그러게 연애를 왜 했냐라고 할 것 같은데, 친구들이 엄청 두둔해주고 되게 많이 감싸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마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는요, 수성궁 예터의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수성궁이 바로 이 안평대군의 궁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운영이가 일했던 그 궁궐인 거죠. 그 예터에서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이라는 선비가 나오는데, 이 유영은 이제 외화의 인물인 거죠. 바깥 이야기예요. 자,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돼요. 그럼 진사는 이름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인 거예요. 신분.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는다. 그쵸? 선생님 말했죠? 이게 바로 내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안평대군의 손님으로 온 김진사는 궁녀 운영과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신분적 한계를 지금 뛰어넘은 사랑인 거죠. 원래 운영은 궁녀니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대군이, 자, 안평대군이죠. 그 지은 글을 보고 매우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글이 날로 훌륭해져서 내 마음이 무척 기쁘구나. 그러나 다만 운영의 시에는 누군가 그리워하는 뜻이 현저하구나. 전에 연기를 읊은 시에도 살짝 그런 뜻이 보이더니만 지금 또 이러하니 네가 따르고자 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얼마 전 김진사가 지은 글에 이상한 글귀가 있어 의심스럽던데 혹시 네가 김진사에게 사사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냐? 라고 해서 여러분, 안평대군이 약간 눈치를 채기 시작하는 거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첩은 즉시 뜰에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말했으니 첩 이꼴 운영이죠. 그래서 지금 내화의 어떤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주군께 처음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싶었으나 제 나이 아직 20이 못 되었고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너무도 원통하여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고 고통을 참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오나 지금 또 의심을 받고 보니 한 번 죽는 것을 어찌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서리법이죠. 너무 애석하다는 거죠. 천지 귀신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고 시녀 5사람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건만 더러운 이름이 유독 제게만 돌아오니 첩은 운영은 여기서 죽어 마땅합니다. 왜 이렇게 둘러대죠? 그쵸? 사실 맞잖아요. 맞죠? 자, 이제 중력이 됐고요. 대군이,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중략 사이에 안평대군이 이제 제대로 건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영과 그 운영에 이제 함께 일하는 궁녀들을 불러다 놓고 바른 대로 고하라라는 장면이에요. 서궁시녀 5사람을 뜰 안에 붙잡아와 곤장이며 형벌기구를 눈앞에 버려두고 분부를 내렸습니다. 이 5사람을 죽여 다른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도록 해라. 이런 걸 여러분 사자성어로 1벌 100개라고 해요. 한 번의 벌로 100가지의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곤장든 자들에게 분부를 내렸습니다. 곤장 숫자를 세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라. 우리 5사람이 말했습니다. 즉 운영과 운영의 친구 궁녀들인 거죠. 한 말씀만 올리고 죽기를 바라나이다. 대군이 말했다. 무슨 말이더냐? 실정을 남김없이 적어 바쳐라 라고 했더니 음섬이라는 궁녀가 이렇게 말한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각 궁녀별 말하기 방식과 대군을 설득하는 근거, 이 2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남녀의 정욕은 음양으로부터 부여받아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은 궁궐에 갇히고 난 뒤에는 이 한 몸 외로운 그림자와 짝하여 꽃을 보고 눈물을 삼키고 달을 마주해선 슬픔으로 넋이 나갑니다. 저희가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를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하고 주렴이의 제비집에 암수가 함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몹시 부러운 마음과 질투하는 정을 이기지 못해서일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남녀 간의 정욕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어떤 이끌림,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즉 남녀 간의 사랑은 본성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근거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우리가 깊은 궁궐에 갇히고 난 뒤라는 거는 이제 궁녀라는 신분적 한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를 못 만나고 평생을 왕 혹은 대군의 잠재적 와이프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꾀꼬리도 제비도 지금 쌍쌍이 날지 못하게 한대요. 왜요? 자연물들도 사랑을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대조에서 오는 슬픔, 질투 때문이라는 거죠.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서리법. 오직 주군의 위험이 두려워 이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궁궐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지은 죄도 없으면서 죽을 곳에 놓였으니 저희들은 죽어서도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자, 2번째, 빛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군, 안평대군이죠. 보살펴주신 은혜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기에 저희들은 감사하고 황송해하며 오직 글과 음악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상대방 듣기 좋은 얘기부터 해주네요. 그쵸? 그래서 안평대군의 은혜에 일단 감사하는 멘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이름을 서궁에 두루 미치게 됐으니 한마디로 이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이름이라는 거는 이제 그 궁녀가 남자와 내통한다 이런 말이겠죠. 이게 서쪽 궁궐에 두루 미치게 되었으니 살아도 죽는 이만 못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속히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옥녀가 제가 이미 서궁의 영광을 누렸거늘 서궁의 재앙이라 해서 저 혼자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나는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곤륜산에 불이 나서 옥과 돌이 한꺼번에 모두 탄다 했지만 오늘의 죽음은 합당하다 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도 이 궁녀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거죠. 우리는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
자라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네 번째 인물이죠. 오늘 일은 그 죄가 측량할 길 없으니 가슴속에 품은 생각을 어찌 감추겠나이까. 저희들은 모두 여왕의 천한 계집들로 아비는 순임금이 아니요 어미는 아한과 여형이 아니니 남녀의 종육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왕의 천한 계집이라는 건 여왕은 보통 사람의 보통 집을 말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보통의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즉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는 보통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남녀 간의 사랑이 어찌 없겠냐. 우리같이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모강은 천자로되 늘상 요지의 즐거움을 그리워했고 항우는 영웅이로되 장막 안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렇게 고사 속에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고사와 역사 속에 유명인들도 인간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그치? 이런 고사나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사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이런 평민 자기들이 어떻게 못 느끼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건만 주군은 어찌하여 운영해보만 유독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십니까? 김진사처럼 빼어난 인물을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은 주군께서 하신 일이며 운영에게 벼루 시중을 들게 한 것도 주군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즉 둘의 첫 만남은 다 안평대군 때문인 거예요. 운영은 오랫동안 깊은 궁궐에 갇혀 지내며 가을 달 봄꽃에 늘상 마음 상하고 오동잎 밤비에 자주 애강장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호걸스런 사내를 보고 상심하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까지 들어오고 말았으니 불로장생의 약이나 편작이라는 건 여러분 중국의 전설 속 명의예요. 이런 사람이 와도 이제는 치료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운영이 하룻밤 사이에 아침 이슬처럼 호련히 쓰러지고 나면 주군이 비록 측은해하는 마음을 가진단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운영이 죽고 나면 후회도 소용없다는 거죠. 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만 김진사로 하여금 운영을 얻게 하여 두 사람의 맺힌 언안을 풀어주신다면 주군의 적선하심이 그보다 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에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일이라면 그 죄가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위로는 주군을 속이지 않고 아래로는 벗들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니 오늘 일은 죽어도 영예롭게 여길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인이 한 말은 진실이다라는 거죠. 나는 진실만을 말했고 그리고 나는 친구들에 배신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말했다는 거죠. 운영의 죄를 제가 대신 받을 수 있다면 100번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연애하다 걸려서 큰일이 나게 생겼는데 이렇게 친구가 대신 죽어주겠다는 게 진짜 대단하죠. 그렇죠? 엎드려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의 목숨을 잊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운영이죠. 주군의 은혜가 산과 같고 바다와 같건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저의 첫째 죄입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주군의 은혜가 산과 같고 바다와 같다 라고 돼 있죠. 비유적 표현이죠. 근데 나에게 죄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거래요. 자, 두 번째는요. 전후에 지은 시로 주군의 의심을 받았으면서 끝내 바른 대로 아뢰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서궁에 죄 없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받게 된 게 세 번째 죄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으니 제가 산들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쵸? 혹여 죽음을 늦추신다면 마땅히 자결하겠나이다. 대군이 다 읽고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란의 진술서를 다시 펼쳤대요. 한마디로 자란의 말이 조금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야. 이 말에 약간 설득력이 있었어요. 노기를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소옥이 꿇어앉아 울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나들이 때 성안으로 가지 말자던 것이 본래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부탁하기에 가련히 여겨 여럿의 반대의견을 물리치고 제가 앞장서 그 뜻을 따랐으니 운영이 절개를 더럽힌 죄는 저에게 있지 운영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영이가 김진사 만났으면 좋겠어서 친구들이 이렇게 일부러 루트를 바꿔준 거예요. 근데 그 바꿔준 내 잘못이지 운영이는 잘못 없다 이러는 거야. 바라건대 주군께서는 제 목숨을 끊고 운영을 살려주소서. 대군은 노기가 점점 풀어져 저를 운영을 별당에 가두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운영은 비단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운영이가 자살을 하고요. 김진사도 죽어요. 김진사도 이제 나쁜 특의 어떤 그런 악행에 좀 당해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모두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천상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현실적인 소재가 들어있죠. 그래서 천상계에서 다시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계에서 다시 인간 세상에 돌려보내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얘네가 괜찮다. 자기들은 행복하다. 더 바랄 게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천상계의 사람으로서 서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각 이제 과거 생각이 나서 수성궁에 놀러로 온 거예요. 놀러로 왔다가 그날 밤에 유영을 만난 거야.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좀 흐름이 기니까 꼭 한번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내용 파악이 안 된 게 있으면은 꼭 쌤한테도 질문을 해야겠죠. 일단 운영전 같은 경우는 액자식 구성의 목유럽게 소설이다라는 것들을 잘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아까 강조한 것처럼 사람별 말하기 방식